국내 최초 e스포츠 산업 전문 컨퍼런스 이펙트. 오늘 제 4회차에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저희 2부에는 늘 저희랑 함께하는 우리 그 빅픽처 인터랙티브의 구마태 부실장님. 네, 오늘은 또 특별히 더 자랑스러운 네. 빅픽처 인터랙티브의 부실장 구마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방금 특별 강연을 해주신 빅픽처 인터랙티브의 대표님, 송광준 대표님.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은 제가 2대1로, 2대1로 해야겠네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장님 나오셨는데. 일단 저기 우리 대표님 발표를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주 듣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참 모르겠어요. 좀 들을 때마다 참 신선해요. 내용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네. 절대로 뭐 아부성 발언이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저희 회사 거기까지. 대표님이라서 제가 그런 내용도 절대 아니고요. 네, 진짜 들을 때마다 정말 와 내용 좋다. 대표님은 뭐 이런 강연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했던 강연 중에 제일 딱딱한 강연이었고요. 원래 제가 요점드렸던 게 빅픽처의 좌충우돌기였어요, 제목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오늘 여기 이 장소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 어디죠? 여기 부산 그 e스포츠 아레나. 한마디로는 브레나. 브레나. 네, 브레나입니다. 네, 브레나. 네. 브레나. 저 이름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약간 저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브레나 계속 하다 보니까 입에 찰싹 달라붙던데요? 네. 네. 그래서 저기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 그 서면에 있는 그 이번에 새로 생긴 그 e스포츠 전용 네. 상설 경기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 오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제 뭐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막 정확하게 막 그 지도상으로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오기가 좋더라고요. 뭐 비행기 타고 오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 타고 그 부산역에 내려서도 지하철 타서 오기에도 너무 좋고요. 또 제가 그 부산진흥원 그 담당자님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산 전역에서 한 3분의 1 정도 버스가 다 서면에 온대요. 그럼 뭐 강남 뭐 이런 건가요? 왜 웬만하면은 못 올 수가 없다. 뭐 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부산 전역 어디서든 올 수 있다.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놀랍고 감명 깊어서 많은 분이 앞으로도 이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맞아요. 여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최초로 한 곳이 부산이잖아요. 근데 부산인데 그 중에서도 이 서면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에도 뭐 강남 쪽에도 그 넥슨 아레나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엄청난 그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서면이 부산에서 굉장히 비싼 동네 아니에요? 뭐 제일 비싸죠. 뭐 엄청난 e스포츠 의지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부산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가까워야 돼요. 근데 가까워야지 오기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좋고. 근처에 또 즐길 거리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서면에 계신 부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먹을 거리도 많고 뭐 놀거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경기장도 오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뭐 즐거운 뭐 라이프가 되는. 즐거운 라이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뭐 있어요. 있죠? 뭐냐면은 제가 이제 경기장 들어가 봤잖아요. 네. 들어가 봤는데 일단은 스크린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쭤봤더니 UHD급으로 할 수 있다. 뭐 UHD급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어떤 느낌이냐? 저글링이 뛰어다니는 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스타크래프트 UHD급은 미니언 아니고 저기 지금 저글링이라고 하신 거예요? 미니언이 이제 뭐 이렇게 가서 뭐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네. 화질이다. 나이가 드러났군요. 방금.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4K 송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또 잘 갖춰져 있대요. 네. 그래서 부산 얘기 갑자기 뭐 너무 길게 해서 좀 그럴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와서 보시는 분들도 스크린이나 이런 걸로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충분하고 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4K 송출이다 보니까 뭐 TV로 보시던 뭐 모니터로 보던 그런 그 부산 아레나에서 전달하는 컨텐츠의 어떤 그런 감동이 고스란히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제 이제 그 e스포츠 시상식 어제 여기서 또 개관 행사와 함께 진행도 됐었고
그리고 또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400석 규모로 양쪽에서 이렇게 스타디움처럼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제일 위에는 여러 3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LED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경기장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공간도 이제 다목적 문화 공간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될 때 반드시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다시 넘어와서 그 앞서서 발표를 해주신 그 e스포츠의 교육 사업,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 동기와 그리고 그 현재까지 오신 그 과정 그리고 미래 예측하시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15년에 처음 이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아직 많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볼 때, 그러니까 롤 공략 같은 거를 볼 때 한창 인벤 들어가서 많이 볼 때 그때 시기네요. 네, 그 정도 시기 그렇죠. 때 시작을 5년, 했어요. 5년 정도 되셨군요. 네. 네. 그때 처음에 그러면 시작할 때도 게임 코치라는 이제 아카데미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뭐가 또 있었나요? 저희 회사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릴 때 빅픽처라고 했잖아요. 원래 저희 회사 이름은 게임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교육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게임 코치를 시작했던 동기는 일단 첫 번째, 제가 일단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혹시 이 분들 중에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창업에 오케이. 계시네요. 네. 저한테 되게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답인데, 창업을 할 거면 아이템을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혹은 당신이 잘하는 것을 해라 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제가 어디 사회 나가서 잘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이건 명확했어요. 게임. 그래서 게임과 관련된 창업을 하고 싶었고, 게임을 좋아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프로게이머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면 메시가 좋아지듯이,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프로게이머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가 막 먹방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좋아하는 산업인데 아니 야구도 은퇴를 하면 야구 선수가 어디 가서 학교라도 가서 코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왜 e스포츠는 이게 안 될까? 이게 내가 이 산업을 만드는데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게임 코치라는 걸 만들고, 은퇴한 사람이라든가 혹은 제야에 숨어져 있는 그 게임만 잘하는데 아직 막 돈은 벌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인벤했다가 막 글 쓰면서 막 조회수 10만 넘었네 하면서 행복해 하시고, 하지만 돈은 벌지 못해서 항상 부모님께 혼나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돼서, 이런 분들 데려와가지고 함께 우리 학원이라는 걸 만들어 보고 아이들의 꿈을 이뤄줘 보는 멋진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2015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계기인데 또 다들 약간 뭔가 원하는 그런 필요하셨던 부분을 건드신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LOL 그 유저가 한 3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어떤 게임이 사람들이 관심이 제일 많았나요? 그때 롤이었죠, 당연히. 롤이죠. 롤이 그게 시즌 몇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도 여전히 롤이 가장 인기가 있었을 시점이 맞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뭘 가르칠까라고 했을 때, 야, 우리가 애니팡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혹은 애니팡은 누가 돈 주고 배울까? 혹은 고스톱을 돈 주고 배울까? 자, 이렇게 정리하자. 우리는 프로게이머가 있는 게임을 가르치자. 당연히 프로게이머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미래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롤이었고, 참 감사하게도 그때는 오버워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학원을 지속하면서 안 그래도 야, 너무 롤만 있다. 이거 이러다가 또 스타크래프트 하나 있었던 시절처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버워치라는 게 나와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배틀그라운드가 또 획기적으로 나와주고, 그래도 뭐 포트나이트라든가 뭐 에이펙스 레전드라든가 롤토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 근래에는 가장 와일드 리프트까지. 그래서 계속 e스포츠 대회들이 쭉쭉 나와주면서 커리큘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사업적으로 우리가 진행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아무래도 뭐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쭉 잘 되셨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역경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게임 코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업을 뭐 원하시고는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 어떤 역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 공유해 주실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역경, 코로나. 네, 학원인데. 모두의 역경이죠. 네. 학원인데 올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 교육청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자, 수업을 진행을 하지 말아주길 요청을 드린다라고 연락이 오고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서부교육청에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지 코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급여를 주는데, 심지어 저희는 계약직도 아니고 다 정규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규직이면 뭐 학원생이 없다고 월급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분들은 계속 어쨌든 달마다 나가야 되는 돈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번 연도가 사실 학원 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역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덕분에 저희가 온라인을 좀 더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 오프라인에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는 의지는 여전하고, 야, 이걸 어떻게 온라인에서 가르쳐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디스코드 화면 공유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요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어떤 화면 공유를 해주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물론 아직은 그 오프라인보다 부족한 것들이 많으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궁지에 몰리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왔던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레벨업 나우 영상 같은 거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이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항상 위기와 기회는 양면으로 같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잘 살려서 다행히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은 더 많은 수강생을 보유할 정도로 역경이 잘 극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늘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사업들이 실은 위기에 빠졌는데, e스포츠는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실은 굉장히 많아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파고드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 하나 질문을 먼저 좀 하고 싶은데, 왜 유저분들 또는 이제 고객분들이 게임을 잘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대우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자, 우리가 롤을 해요. 욕 먹고 트롤 받을 때 그 기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알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알죠. 예.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존재하고, 어떤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때 거기서 잘 해내길 바랍니다. 이것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업무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왕 취미로 하는 거, 그 게임 졌을 때 그 기분들, 스트레스는 전혀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는 쌓였고 시간은 지나갔고, 근데 한 판 한 판을 이겼을 때 그 즐거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은 게임을 잘하고 싶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다라고 답을 할게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좀 더 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제가 막 세계인들하고 막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 안 해봐서 몰라서, 다만 우리나라는 확실한 건 그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을 여유를 좀 즐기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더 배우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네, 그런데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배우면 금방 실력이 나아지나요? 아까 이게 제가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게임 또한 예체능의 한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습득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은 열심히 해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다만 거기서 조금의 재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 저는 아이언이거든요, 티어가. 제가 좀 배우면은 금방 골드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게임코치 아카데미 부산점 원장님 오셨는데 원장님, 아이언이라도 공부하면 그래도 플레 정도까지는 가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소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상한선은 있고, 그래서 배우면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저는 플레 정도요? 야, 이렇게 홍보하시는군요. 두 분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짜고서 우리가 이제 홍보하시네요. 배워서 좀 실력이 금방 나아질 수 있으면은 취미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 저는 이제 젠지 e스포츠 대표로 나왔는데, 저희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네, 젠지도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어서 저희는 저기
마스터까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 지금 아카데미가 많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젠지 아카데미도 있고, 뭐 젠지 아카데미와 뭐 게임코치 아카데미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로는 뭐 성격이 다 조금씩 다른 아카데미들이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2015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은 아카데미들이 있고, 근데 저희 게임코치만의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들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초로 시작했다 보니까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익 시험 선택하실 때 토익 900점 만점 배출자 몇 명이냐를 만약에 보신다면 당연히 게임 코치가 앞서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늘어나는 게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해서 사업적 이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아마 어느 정도 증빙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지금 게이머들의 꿈들을 이뤄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들도 좋게 하는 거고, 각자 아마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더니 더 게임 실력이 빨리 늘더라? 이렇게 하더니, 그리고 서로 이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 산업이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젠지 같은 곳도 이런 곳에 잘 뛰어들어가지고 함께 아마 공유하면서 더 좋은 교육 방법론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됩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보통 e스포츠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서 아카데미에 오는 친구가 있고, 그냥 경쟁을 통해서 더 인정을 받고 싶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e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사실 뭐 그 모수도 굉장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찬스도 적기도 하지만, 사실 그 게임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e스포츠로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LOL 정도 e스포츠는 정말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치 일반 스포츠처럼요. 근데 나머지는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한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어떤 게임들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잘 안 되거나 하면은 교육 사업이라는 게 결국 이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의 수도 많을 것인데, 학교로 찾아오는, 학원으로 찾아오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만약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죠? 예를 들어 오버워치라든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e스포츠가 옛날 같지 않아서 갑자기 축소해 버리기로 했다. 그 대답 드리기 전에 좀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까지 같이 좀 드리면은, 아까 그 우리 e스포츠 고등학교 설명하셨을 때 e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꼭 프로게이머만 되는 거 외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다라고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연관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시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되게 e스포츠 산업의 근본을 뚫는 질문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잘 안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게임이 다 망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e스포츠 산업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에 1999년도쯤에 스타크래프트 하나 존재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2010년쯤에 어쨌든 이제 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주기가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있어요. 뭐 오버워치 나왔다가 바로 1년 후에 배틀그라운드 나왔다가 반개월 후에는 뭐 에이펙스, 뭐 포트나이트라든가 롤토체스라든가 와일드리프트라든가 이 미친 듯한 속도들을 보셨을 때, 저는 이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하나만 믿고 달려가던 e스포츠의 시장은 사실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e스포츠의 암흑기를 거쳤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게임의 흥망성쇠가 e스포츠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e스포츠의 게임들은 다양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아카데미 쪽으로 돌아가자면, 저희가 만약에 롤 하나만 가르친다면 롤 게임이 흥망에 따라서 게임 아카데미의 흥망성쇠도 갈릴 텐데, 저희도 자연스럽게 롤, 오버워치, 배그, 발로란트 이런 어떤 다양한 게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게임이 하나 망하면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게임을. 그럼 저희는 그 게임을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아카데미는 사실 리스크 해칭이 많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맞네요. 네.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은 없긴 하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특정 A라는 게임을 이제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학원에 가서 A라는 게임을 배웠는데, A라는 게임에 대한 이제 대회 자체가 갈수록 이제 축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게임을 프로 선수를
목표로 하면서 매진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e스포츠의 다른 업무를 할 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아, 되게 좋은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저한테 답의 힌트를 던져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태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e스포츠는 굉장히 산업이 커지면서 직업군들이 다양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게임 산업으로만 비교를 해볼게요. FGT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 게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게임 출시 전에 이제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을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이 게임을 테스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게임의 게임 아이언들은 이런 거 참여 못합니다. 게임 어느 정도 게임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던 사람들만 참여를 시켜야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게임을 배웠던 경험, 그리고 내가 하나를 깊이 파봤던 경험들은 당연히 다른 산업군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심판 혹은 코치, 감독, 당연히 게임을 미친 듯이 파본 사람이어야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당연히 다른 산업군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아까 부모님이 손잡고 오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점으로 판단하실 때 부모님이 게임을 바라보는 인식 또 자녀가 게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식이 뭐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980년대 만화방 탄압했어요, 정부에서. 만화 본다고 하면 찢어버리고 그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야, 만화가 되게 죄악이구나. 만화라는 것은 절대 보면 안 되고 인간을 망치는 그런 해로운 것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웹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제 생각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말 즉슨 어떠한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는 기성 문화를 이겨내는 시점, 그러니까 기성 문화보다 더 나아지는 시점에서는 항상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성 문화를 밀어내려면. 즉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은 제 생각엔 부모들 세대와 저희 세대가 약 5대5 정도로 약간 애매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미래는 어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성 세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만화를 사회 악으로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우리가 즐겼던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과 추억을 나눴던 그 게임이 누가 마약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사회악이라고 하겠어요? 아들에게 당연히 게임의 좋은 점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대표님 그 얘기를 좀 쭉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면은 우리 지금 아무래도 이제 프로게이머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부모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정보들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뭐 학업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게임도 만약에 잘하고 있고 뭐 학업 혹은 뭐 학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게임 부분보다 조금 못할 수 있긴 한데 그 친구가 게임 코치 학원에 와서 이제 게임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설득을 해도 세상에는 설득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사실 이건 어디서 도와줘야 되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 꽤 주변에 많죠. 근데 놀랍게도 유튜버를 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돈을 거의 못 벌어요. 정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1%도 안 될걸요? 근데 우리는 그 1%를 보고 유튜버를 꿈꾸죠. 그 말 즉슨 프로게이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이 아직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많이 나는 사례들이 더 많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이 사실 모두가 돈을 잘 버는 그런 산업군은 존재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1%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마치 지금 유튜버의 상위 1%처럼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부모님한테 엄마 나 프로게이머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야 그 프로게이머 그 돈 잘 번다더라 하면 야 진짜 괜찮다더라 하는 그 느낌이 받아들여지도록 우리가 잘 해내야 돼요. 맞아요. 네, 성공 케이스가 더 많아야죠.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대답들도 기대를 하면서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저희 회사에
이제 일이다 보니까 조금 아는 지식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공유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청소년 진로 체험 학습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시잖아요. 친구들 뭐 중학생 혹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프로게이머가 어떤지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고 실제 그것에 일을 해봤을 때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취미가 일이 되었을 때 즐겁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 게임하면 기분 좋죠. 근데 취미로 할 때 기분 좋은 거지. 만약에 그걸 프로 게이머가 된다? 잠자는 시간만 빼고 게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게임을 할 때마다 글쎄요, 행복한 일들보다 스트레스 받을 일만 대부분일걸요? 그런 어떤 일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즐겁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실제 프로게이머를 만나보고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혹은 그들의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많은 낭비를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 아이가 그 체험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께 내가 프로게이머 교육부에서 하는 이제 그런 프로게이머 진로 체험을 해봤더니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 뭐 나하고 적성이 맞더라, 이런 설득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미 있죠. 네, 엄청 홍보를 엄청 잘하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부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들 부산시에서 해주신다면은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뭐 여기 이제 그 브레나 여기도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와서 실제로 이제 프로게이머들과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한번 게임도 한번 해보고, 프로게이머, 전직 프로게이머 친구들, 예를 들어 뭐 저희 그 부산의 자랑 와디드 선수 같은 와디드 선수가 와서 프로게이머에 대한 경험도 좀 나눠주고 하다 보면, 아, 프로게이머가 이런 거구나,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네, 홍보 절대 아닙니다. 네. 아주 농담이었고요. 그리고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 질문들 해주신 거 한번 얘기하는 시간 좀 가져보죠. 그러면 일단 김진규님이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GCA의 온라인화가 어느 단계 정도까지 진행되었나요? 일단 첫 번째, 지금도 온라인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만 지금은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등록을 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단계고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출시되는 시점은 12월에서 1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개월 내내 이제 런칭이 될 거고요. 항상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10번 넘어져 봐야 돼요. 그 10번이라는 과정을 제가 일단 먼저 넘어지고 있을 테니까 아마 젠지도 이제 넘어지러 올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넘어지는, 오케이, 이렇게 타면 돼. 이런 것들의 온라인 교육 방식을 원했어를 아마 찾게 될 거고, 그래서 아마 2개월 내에는 런칭할 겁니다. 확실한 거는 한 번도 누가 가본 길을 가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 같이 이제 막 자빠질 거예요. 이번에 그 저기 질문해 주셨던 분은 정말 감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소영님이 뭐 길게 질문해 주셨는데 약간 요약해 보면, 전통 스포츠 팬들을 e스포츠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냐라는 조금 큰 질문을 해주셨네요. 근데 이미 전통 스포츠 팬들이 e스포츠로 많이 넘어왔는데? 더 넘어오길 바라세요? 그러면 50대 분들이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게임 e스포츠를 좋아하기는 힘들거든요. 저는 그냥 그거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뭔가 강요할 필요도 없고, 이것만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BA의 주 시청 연령대가 40대라고 합니다. e스포츠의 주 연령대는 20대라고 합니다. 그냥 세대마다 각자의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그들의 취향을 존중해주면 될 것 같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e스포츠가 장악해 갈 것 같네요. 뭐 일반적으로 뭐 약간 덧붙이면은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타크래프트를 대부분 접했어요. 이제 그분들의 나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이제 40대에 근접하신 분들이 많고요. 저는 이제 99학번이에요. 저는 99학번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저보다 이제 복학생 선배님들이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아직도 아프리카 TV에서 AS를 보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들,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10살이에요. 저보다 이제 막 5개 많으신 분들도 그때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접하셨던 분들의 아들은 뭐 청소년 정도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계속적으로 우리 스포츠를 시청하게끔 된, 저희 나라 이제 사정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시간에 따라서 저희의 나이가 더 위로 올라갔을 때는 밑에 세대의 그런 게임 문화를 어색하게 느낄 일은 없으니까 사실 더 늘어날 일만 남은 거죠. 사업하기도 되게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제안서 같은 걸 후원 제안서 같은 걸 만들어서 가면 이제 대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 부장님께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부장님이 이게 뭐냐? 이게 뭐지 게임이냐? 잘러. 나도 몰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가서 딱 보면은 부장님이 보세요. 네, 그렇죠. 아예 네, 그런 얘기 많이 분위기 들었고.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 중요한 질문 있는데 픽처입니다. 피처 아닙니다. 피처는 맥주 드실 때. 픽처에 입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재상, 자격 요건 등등. 아까 그 마음가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재상이 존재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비전이 게이머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게이머를 행복하게 하려면 일단 본인이 미친 게이머여야 돼요. 그냥 그 게임에 일단 미쳐 있어야지 이제 고객들을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게이머를 행복하게 위한 상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일단 게임을 가장 많이 좋아해야 되고 이거 플러스 이건 좀 냉정한 건데 그 TO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O가 나서 그 TO에 맞는 또 역량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대학생들은 대부분 경력이 없을 거예요. 경력이 없을 때 보여줘야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패기인 것 같아요. 나 진짜 그냥 내가 끝장내버릴게요. 내가 그냥 펜타킬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말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대학생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펜타킬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열심히 살아온 과정들 대학생 때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대학생이거든요.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부산 센텀점에 아카데미 있잖아요. 근데 아카데미 같은 곳은 어떤 종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나요? 근데 아카데미는 사실은 이제 코치님들이 필요한 거라서 본인이 챌린저다. 챌린저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수학을 제일 잘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학자들이 제일 수학을 잘하겠죠. 하지만 가르치는 스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또 따로 있어요. 본인이 잘 가르친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다. 나는 거의 뭐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뭐 부산에 지원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질문을 한 두 개 정도만 더 하고 끝을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지금 또 젊은 창업자로 저는 늘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표님을 혹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로 그냥 조금 선배로서 조금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있잖아요. 우리가 샤워할 때 많은 생각을 해요. 샤워할 때 내가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 자, 샤워하는데 10명 중에 1명이 그걸 실행하거든요. 근데 실험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뭔가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학 생활은 거의 미친 듯한 실행의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실행하면서 넘어져 봐야지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거든요. 근데 넘어지는 경험조차 없으면, 그러니까 실패는 내가 많은 것들을 트라이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대학생 때 세계 여행을 갔어요. 그때 돈도 없었는데 그냥 미친 듯이 오토바이 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이러한 어떤 나도 여행해보고 싶다, 나도 사업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되게 상상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사실 저도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를 누가 많이 실행하면서 누가 많이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20대의 성장 경험 자체가 완전 달라지고요. 여기서의 이 성장이 30대, 40대, 50대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 정말 많이 실패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많이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입니다. 20대 바로 얼마 전까지 20대셨잖아요. 맞아요. 네, 졸업도 얼마 전에 하신 걸로 알고 계시네요. 오늘 TMI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투머치 포메이션이에요. 자기 나이 다 까고 말이에요. 저는 안 할랍니다. 진짜 근데 사실 오늘 질문 바로 지금까지 듣고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기 하나 더 왔습니다. 급하게. 진짜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있는 스포츠들은 지역을 연고로 많이 하는데 혹시 e스포츠도 결국에는 프로팀들도 이제 지역 연고제를 하게 될 것 같냐라는 이제 예상을 한번 여쭤보셨네요.
이분이 너무 잘 답변해 아, 제가요? 우리는 부산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지역 정보를. 아 원래 그냥 제가 딱 잘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버워치 리그가 지금보다 훨씬 잘 되었다면 아마 벌써 부산에 제2의 팀이 나왔을 겁니다. 맞죠? 예. 이미 이제 저희 젠지가 서울 다이너스티를 가지고 있고 제2, 제3의 연고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이게 바로 게임의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게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수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게 참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 같아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약간 살짝 숟가락을 얹는다 이 대답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이제 LCK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연고라고 했을 때 LCK 팀 중에 하나가 우린 그 부산에 내려오면 굉장히 유의미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뭐 꼭 그것만 지역 연고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LCK 팀이 내려오는 게 지역 연고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GC 부산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GC 부산이 이제 여기 우리 경기장을 이제 메인 주경기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여기서 연습하고 또 시의 또 지원을 잘 받아서 뭐 아마추어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프로 구단들이 계속 출연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뭐 서울에 있는 팀이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이상적인 지역 연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아마 여러 부분으로 의지를 좀 많이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기대가 되기는 해요. 사실. 너무 산업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투자를 주신다는 거는. 뭐 이거는 뭐 편집해 주시는데 모든 부분에서 뭐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이 제일 단연 앞서간다고 앞서가는 거 생각해요. 맞죠? 네. 네, 편집 안 하셔도 됩니다. 편집해주세요. 아부성 발언 이런 거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네. 오늘 어땠는지 한번 좀 총평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e스포츠 아카데미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조금이나마 e스포츠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쪽으로 일을 고민하고 있다면 모든 스포츠는 교육이 따라왔습니다. 그 어떤 스포츠든. e스포츠 교육 산업은 되게 재밌는 산업이 맞고요.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좀 도움이 될 만한 주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참 아쉽긴 한데 어쨌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관중 모시고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실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많았어요. 그거 자체는 확실히 저희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얘기를 다뤘다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마태님도 한번 마무리 해 주십시오. 뭐 오늘 꼭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이펙트가 저희가 이제 4회차로 파일럿 버전이라고 치면 파일럿 버전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올해는 이게 마지막 행사였는데 마지막까지 진짜 못 볼 줄 알았어요. 전 마지막까지 부산 내려오는 게 진짜 어려울 줄 알았고 오늘도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뭐 300명 이상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좋았습니다. 부산 경기장에 온 것도 좋았고, 부산에 온 것도 좋았고, 부산의 경기장에 온 것도 좋았고, 부산에 계시던 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제들은 여러 주제들로 우리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훌륭한 직원 뽑으셨어요. 그런가요? 멘트가 아주 그냥 기름이 잘 흐르네요. 그런데 이런 행사 진짜 부산에서 이렇게 기획해서 이제 해주셨잖아요. 찾아보세요. 다른 지역은 없어요. 이런 행사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알잖아요, 다. 부산만 이 행사가. 이사 오시라고요. 그래서 좋은 내가 부산 관계자님께 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좋은 지자체, 좋은 뭐 시, 또 좋은 이렇게 환경에서 이렇게 계신다 이런 말씀 또 전해드리고 싶다.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 맞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이 주경기장에서 정말 한 400분 모시고 저희가 조금 더 큰 스케일로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런 날이 오리라 믿고요. 제가 이제 송강규 대표님을 인터뷰를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있으면 e스포츠 관련된 책을 내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인터뷰 제목을 미생들을 위한 e스포츠 종합 상사라고 지었어요. 예. 빅픽처 인터랙티브가
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계속 나한테 뭐 홍보한다고 막.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시네. 네, 아, 제가 내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PD님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책 이미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또 e스포츠 스타트업으로는 정말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맞아요. 네, 이런 스타트업, e스포츠를 아이템으로 한, 게임을 아이템으로 한 스타트업이 반드시 이제 상장도 되고 몇 천억 단위로 규모도 늘리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산업이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겠죠?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예, 다 같이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오늘 그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번 회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 만나요. 제발!